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10대에게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논란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방역 완화가 시작된 이후에 일정한 시점이 지나면은 확진자가 5천 명에서 7천 명까지 올라가고, 예.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만 명 이상 확진자가 매일 나올 수 있다라는 예측을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이 의료 체계가 대응이 가능하고, 그리고 재택치료라든지 이런 의료 체계 이외의 지역에서 확진자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상태가 이 위중증 환자 관리가 이제 점점 불가능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재택치료도 빨리 확충이 안 되면서 실제 현장에서 이제 악화돼 가지고 이송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좀 더 방역을 확실히 강화해서 이 추이를 한번 멈추고 정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우려가 네. 커지고 있는 건데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더 확산될 조짐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이제 국내 유입 환자하고 이 국내에서 전파된 환자를 모두 포함하면 38명이 확진이 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지역이 한정돼 있고 전파 사례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과 같이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대응이 어려울 정도로 전파가 많이 일어나는 방역 완화 상황이라면, 예. 이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라도 방역 강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역 강화와 함께 오미크론용 백신의 필요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개량된 백신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계속 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서 전체 유행을 바꾸고, 또 지금 개발된 백신의 효과를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백신 개발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매년 맞고 있던 인플루엔자, 독감 백신도 사실 해마다 똑같은 백신을 맞는 건 아닙니다. 그해 유행할 거로 예측되는 이 바이러스를 해마다 바꿔가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코로나19도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일정한 주기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이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새로운 백신을 빨리 개발을 해서 양산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체계가 아직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대학가, 직장, 학교 그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0대들에게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효과도 효과입니다만은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소아청소년에게 이 방역 패스가 꼭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방역 패스라는 것은 그 보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 되면 안 되는 방법이고요. 네. 우리가 백신 접종을 충분히 접종률을 올린 이후에 그 공백이 생기는 지역, 그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 결국 백신 미접종자라는 그 공백이 남게 되는데, 예. 이 부분을 보조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더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이 충분히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보조적 수단이 너무 확대돼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보여서 예. 조금 안타깝고요. 지금 할 거는 이런 방역 패스에 대한 논란보다는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유도할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방역 패스의 어떤 적용 범위나 대상, 기간 이런 여러 부분들을 좀 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는 타당한 의견입니다만, 예. 지금 최근의 유행 양상을 보면은 형평성을 따지고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거의 모든 공간에서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그 시설이나 공간,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대표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또다시 교회나 다중이용 시설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곳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방역 패스는 접종률을 올린 상태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유지를 하고, 이외에 그 방역이 완화되어 있는 공간도 지금은 방역을 강화해서 방역 패스를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마다 백신을 맞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그 이유는 부작용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정부는 접종 후에 청소년들의 이상 반응 신고는 일반 연령층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예, 사실은 걱정과 현실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성인하게 했을 때 이상 반응 신고율이 약 0.45%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세에서 17세에서 그 고등학교 수험생까지 포함해서 100만 명 이상을 접종을 했는데, 이상 반응 신고율이 이 12세, 17세는 0.24% 정도로 절반밖에 안 되고, 심각한 이상 반응이 생기는 비율도, 건수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이 청소년에서의 접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강화해야 될 것은, 그래도 이렇게 아주 희귀하게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빠르게 안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강화를 하고,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학부모님들의 그 불안감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좀 이상 반응에 대한 어떤 메시지 관리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은 처음에 이 청소년들의 그 백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보다 방역을 완화한 나라에서 청소년들의 유행이 전체 유행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청소년 백신 접종을 자율이라고 말을 한 것 자체가 조금 그 강한 드라이브가 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걸 다시 강한 드라이브를 걸게 되니까 정부의 입장이 변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과 불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방역 패스를 먼저 도입한 해외 상황도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지금 5세에서 11세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그 유럽이나 또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5세 이상에서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돼서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2세 이상의 접종은 뭐 카나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 90%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유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아이들은 비교적 중증 발생이 없고 사망자도 안 나온다라는 그 통념이 계속 깨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이후로는 유행이 커지면 이런 청소년 어린이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계속 나오고 사망자가 발생한 사례들을 해외에서 이미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우리 또 이런 어린이들의, 청소년들의 건강과, 그리고 계속 지금 교육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없애려면 백신 접종이 1차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세계적으로도 소아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이 좀 확대되는 추세로 보이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게 더 이익이 크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행이 커질수록 백신에 의한 의학적 이득이 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전문가들의 권고가 있는가 하면 안전성이 확보가 될 때까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좀 연기해야 한다, 이런 학부모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가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 불신을 갖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서기도 했는데, 사실 뭐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보를 꾸준히 제공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방역과 학습권, 이 두 가지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묘안은 없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백신 접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신의 1차적인 목표는 위중증 환자 사망자를 줄이는 거고, 예. 그다음 이제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효과가 이제 2차적인 기대 효과인데, 지금 백신 자체는 성인은 물론이고 어린이, 청소년에서의 위중증 환자 발생도 충분히 줄인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접종을 한 그 청소년에서의 입원율 그리고 위중증 발생률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미접종자와 접종자 청소년 간 비교를 해보면 미접종자에서 감염될 확률이 거의 한 5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 학습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백신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방역 패스 관련해서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